지금 장동욱 지도부의 일원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지역구 가면 당원들도 윤호개인 당이냐고 묻는다. 윤호개인 당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장 대표가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SBS 라디오에서 절윤이라고 표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제 뭐 의총에서 오간 얘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윤 거부 선언을 했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면 이건 사실상 속내를 드러낸 건데 이게 무슨 얘기지라는 싶은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혼미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혼미함. 네. 혼란하다. 네. 혼미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어떤 뭐 당명이라든가 사람을 바꾼다거나 지도부를 바꾼다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윤석열의 내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윤석열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지는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패착 스스로 이제 늪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국민에게 바뀌었다라고 사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없이 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윤석열과의 더 유착관계에 있는 유튜버와 더 가깝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보다 더 태화하고 퇴보된 거 아닌가. 왜 이런가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초에 윤석열 피고인에게 옥중 편지 보냈대요. 역사적인 결자 해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정반적인 정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신동욱, 김재원, 윤상현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걸 보면 야 정말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긴 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뭘 주장해 왔습니까? 윤호개는 안 된다. 계몽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부정선거 우리는 부정선거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동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동조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과 한동훈 저 동조자들을 고름 짜내듯이 짜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야 지역구 가면 윤호개인당이냐고 묻는데 우리 이거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윤호개인을 계속 앞장서서 외치고 오셨잖아요. 사실상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분은 이제 경북도지사 나가겠다고 현장에서 나가보니까 이제 그 싸늘한 거 이제 느껴지거든요. 경북에서도 요새 뭐 짤도 돌고 있지만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라 빨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도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신동우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분도 무슨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싸늘한지 느껴질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우리 이제 윤호개인과 절연하자 1년 전부터 외쳤던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안 된다. 이 사람 잘못한 결정이다. 근데 그렇게 외친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저도 제명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됐고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에서 지금 쫓겨났고 25명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또 윤리위에 제소돼 있고 이번에 또 8명 대구에 내갔던 사람들 제소한다면서요 윤리위에. 네. 이렇게 윤리위라는 도구 이게 숙청 도구처럼 윤리위를 사용하면서 당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뭐 갑작스럽게 이건 자기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 알리바이. 저는요 그런 당이 바뀌자고 얘기했거든요. 윤호개인 하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전에 했던 얘기들 다 싹 치워버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정치죠. 대구 가셨잖아요. 갔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현장 분위기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대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상인들이나 대구 분들이 김종혁 기자 너 욕본데이 뭐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대구시장 출마하래. 그런 얘기는 없었고 지금 댓글에 장대현 그렇게 대표에 나오는데. 대해서 막 하면서 뭐 누구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미치다 아이가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약국 지나가는데 약사분이 막 들어오래. 그 갔더니 바카스 주면서 잘렸지. 그러면서 힘내라고 막.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야 나는 대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 계열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냥 제명당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어떤 반응, 분노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중진들 영남 의원들이 마치 대구, 경북을 이거는 우리 뭐 일본말로 나오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거 자기 텃밭. 그다음에 이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내 밥그릇이야. 이런 식으로 그 대구 경북을 갖고 장난해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돌아간 것도 없고 자존심에 상처만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감 같은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김준혁 최고위원께서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전혀 아닙니다. 대구가 그렇게 국민의힘을 열심히 지지했는데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는 역시 산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해야 될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광주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 호남은 광주 조금 전남에서도. 바뀌었거든요. 네. 조금 바뀌고 뭐 저 선거 때는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에 DJ당 호남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당으로 바뀐 거잖아요. 수도권으로 진출을 하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남당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영남 의원들이 영남을 무슨 자칫 뭐 볼모처럼 인질처럼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게 생기는 거죠. 조금 다른 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이제 광주, 전남, 호남 이런 쪽에서 지역구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정말 의정 활동 열심히 안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 말고 재선 3선 보기가 어렵거든요. 바뀌죠. 그만큼 광주, 전남, 호남의 정치 의식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처럼 안방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고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하려면 건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균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제명당해버리고 한동훈 대표도 제명당하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안에서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김재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한다고 한들 진정성 있게 목소리가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다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들 본인들 총선 앞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또 통곡을 하면서 또 절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쇼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룰루님이 구포시장은 가시냐고. 네, 갑니다. 가야죠. 구포시장이 이제 부산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에 이제 영남을 돌면서 생각하는 거는 야, 진짜 이게 보수의 심장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영남이 보수 정권의 보수 정부의 보수 정당의 상당히 든든한 지지자인 건 맞죠. 근데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장 안 변하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이제 호칭을 김남국 대변인입니다. 아니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렇게나 대변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김 대변인이라고 해야 돼요? 남구가 해도 되고 편하게. 김 대변인 뭐 네. 옛날에는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김 대변인 받으셨으니까 네. 대변인이라고 불러야겠구나. 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을 바꾸고. 그런데 영남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꿨을 때도 사실 공천에 대한 잡음이 엄청 많아요. 그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 의원들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돌면서 드는 느낌이 저는 꼭 한동훈 대표가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거기 출마를 해서 그래서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긴장감을 좀 매기 하나 이렇게 풀어놨을 때 긴장감 가듯이 긴장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사실은 뉴스투데이에서도 출연하셨을 때 영남 출마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네. 그럼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영남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약간 매기 선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만들려고 뭐 별걸 다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수도권 출마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백이종 군에 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니 근데 한 전 대표도 서문시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무소속 출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는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말이다라고 약간 좀 톤다운했더라고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제 구포시장이 됐든 서문시장이 됐든 다른 시장도 갈 거예요. 그거는 보수의 중심 세력이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다음에 뭐 윤호개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수의 중심 세력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호소하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름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에 도전하려던 인재들이 고민 끝에 문턱에서 돌아서는 현실을 보면서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SNS도 남겼는데. 시를 많이 페이스북에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약해보자면 네. 약간 지원자가 적다. 이런 하소연으로도 좀 해석이 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 지지율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치 지망생들은 인지도나 또 선거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당 지지율이 이렇다 보니까 영남이나 이런 쪽 말고는 출마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더군다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지역 현장이 튼튼하게 뒷받침해주고 후원해주고 선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과거에 공심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심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자꾸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한 줄에 4글자 5글자 시 쓰듯이 글을 쓰면서 기득권을 내려놔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지도부가 반면교사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 기초 광역 단체장들을 다 자리에서 나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 나가면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당 지지도가 계속 너무 낮으니까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누가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해가면서 그 출마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한 비상이에요. 비상이고 자칫하면요.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정말 걱정이죠, 이거. 근데 이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정치가 완성된다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기득권은 있는 사람이 내려놔야 되고요. 책임질 사람, 잘못한 사람이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들이 내려놔 버리면 현역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현역들이 내려놓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어제 주말에 연휴 기간에 김동연 지사가 출판 기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려 인파가 3만 명? 그렇게 3만 명이요? 예, 3만 명이 모였다. 근데 이게 3만 명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실제 진짜 경기 아트센터를 꽉 가득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3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인파가 왔다. 그래서 현역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까지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참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를 당했어요.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국할 당시에 정청래 대표와 악수한 장면이 KTV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것을 놓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최민희 의원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KTV는 사실 악수 장면을 삭제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영상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 들고 가다 보면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찍어서 그 장면을 놓친 건데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 기록 채널을 조사하고 대책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하면서 강퇴 투표를 붙인 거고 최 의원이 SNS에 입장문을 냈어요. 비합리적인 강퇴가 아니어야 잿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다가 강경 친명으로 규정돼서 언론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인데
당대표 내부 권력 투쟁도 저의 강제 탈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KTV가 제가 있었던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 업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는데요. 절대 이분들 그냥 공무원이시거든요. 성실한 공무원이신데 그럼요, 네.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배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순방길에 오를 때에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무한히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기자단 취재 2-3명 또는 KTV 취재 2-3명 정도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2명, 3명 정도밖에 아니다 보니까 모든 영상을 한 번에 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접 촬영한 사람 한 분, 그리고 원거리에서 잡는 사람 한 분, 이렇게 2분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접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을 막 이렇게 아주 근접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KTV 영상을 그냥 무삭제로 그냥 올린 거고 촬영된 대로 올린 건데 오해가 좀 있었다. 절대 정청래 대표를 빼려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대통령을 찍는 공공 기록물은 누가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비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님과 아까 오전에 좀 길게 통화를 했어요. 진짜 이거를 좀 이런 불안한 갈등을 빨리 좀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먼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한 건데 너무 좀 오해를 받아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친청이네 친명이 이런 게 없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당원들 사랑하고 친명 이재명 대통령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정말 뒷받침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누구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조금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댓글에서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풀가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기자단이 갖고 있는 풀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KTV 카메라가 보통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영상은 KBS MBC, 예, SBS 맞아요. 영상에서는 악수를 하고 있는데 각도가 더 다른 거죠. 왜 KTV에만 이게 없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지금 불거진 거거든요, 사실. 예. 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왔을 때 풀기자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풀기자단이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라든가 타 방송사, 민간 지역 방송이 이거를 저작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공공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작권을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기자단과 KTV와 약간의 어떤 자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풀기자단이 자리를 잡으면 그 옆에 딱 붙어갖고 KTV가 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풀기자단이 찍는 사진과 카메라 구도와 또 KTV가 찍는 사진 구도 이게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히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경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호처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또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상대국 정상회의 경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기자단 허용이 보통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이게 웃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기자 평생 해봤지만 그걸 왜 기자가 찍어서 그걸 왜 삭제하겠습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그걸 삭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과 대표가 악수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돌려서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으로 그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굉장히 시끄럽게 와글와글하게 만들었던 그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강퇴시키는 제명인의 마을은 또 뭡니까? 아니 그냥 다 권력기관들이에요. 지금 보면 김어준 씨도 아예 권력기관이 돼버리신 것 같고 제명인의 마을도 당대표 제명 이성윤 제명 그다음에 무슨 최민희 제명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구를 내보내는 것들을 우리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당대표 시절에도 말씀하셨었고 대통령이 돼서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상대를 분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끌어안고 더 사람들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고 또 지난주에도 공이 김민석 총리 K국정 홍보와 관련되어서 그거 막 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트윗을 올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총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시에 정청래 대표와 관련되어서도 서운한 감정도 전혀 없고 민주당이 할 일, 청와대가 할 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감정 가져본 적 없다고 하면서 함께 통합을 갈등을 근데 봉합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네.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을에서는 걸핏하면 사람들을 내치냐고요. 제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게 대통령은 안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0명 되는 회사에서도 편갈라가지고 3명, 4명 편갈라갖고 싸우고 뭐 이렇게 험담하고 나쁜 이야기하면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래야지 좀 멀리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많이 만드시는 분은 김어준 씨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셔서 무슨 비서실장 총리 나오셔서 계속 거기서 아련하듯이 거기서 무슨 주요 정책을 발표하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권한이 점점 세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